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먼저 이 대장동 의혹을 어디가 수사를 해야 될지 이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특검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피켓 들고 있으면서 여야에 또 대치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민주당에서는 특검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 와중에 한 중진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을 또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찰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오히려 특검으로 수사 중단하자는 분이 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특검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여 소요가 되는데요. 예. 오히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도, 원유철, 신영수 전 의원, 권순일 대법관, 이경재 변호사, 김수남 전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강찬호 지검장까지 여러 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수사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분 중 하나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단 유 전 본부장과 그 측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화천대유 수익 배분 구조는 잘 몰랐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의혹에 연루가 돼 있다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청의 말단 직원부터 여러 이 산하기관의 직원까지 모두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개인적 일탈과 범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강력 처벌해야지 이 관련성도 없는 분을 억울하게 또 이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부풀리게 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의 출처는 민간 개발 이익이었던 화천대유에서 나온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50%는 공영 개발이, 50%는 민간이라고 봤을 때 이 나머지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유동규 본부장이 압수수색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폰을 던지거나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에 있었던 이런 관계들을 단순하게 그냥 부하 직원, 측근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당연히 성남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이 경로를 통해서 연관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공직자나 여러 이 임직원분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요. 자주 만나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개인적 범죄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까지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측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감이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감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총 46명의 증인 그리고 참고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재명 지사도 포함을 시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 민주당은 수용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 관련 상임위에서 분명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논쟁들이 또 오갈 것이고 하지만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논란이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국감, 민생 국감 해야지 대장동 국감 하자고 하는 이 국민의힘의 이 어떤 노력과 주장에 좀 공감하기는 어렵고요. 증인과 참고인뿐만 아니라 증거와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주택을 구입한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누이가 작성한 입주 계획서를 제가 어제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네. 목적도 개 키운다고 했지만 임대라고 쓰셨고 자금 조달도 7억이라고 기재했지만 15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 국감을 좀 임하셨으면 좋겠다. 계속 이 어떤 말이나 쇼로 계속 이 정쟁화하다 보면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많은 지금 원래는 이 플랫폼이나 대기업에 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고 골목 상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정쟁 국감으로 가시면 정말 더욱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플랫폼 대기업 조사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걸 예. 공부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고 집권당으로서 이 국정감사 1년 국정농사에 대한 이 성적표 제대로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여당에 조금 더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이기 때문에 야당을 어떻게 해서든 국감장에서 치열한 국정감사 말 그대로 여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여러 이 플랫폼에 의해서 이 골목 상권이 많이 이 침범을 당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말 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증인과 참고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증거와 자료로서 정말 국민들께 팩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하면서 저희가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